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없다면 당장 만드세요. 예전에는 청약을 넣기 위해서 아파트 투유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청약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청약홈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중인데요. 아직 모바일 환경에서는 개발이 덜 진행되어서 특히 iOS 애플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청약을 넣었었고 2016년에 서울의 아파트 한 건이 당첨되었고 2019년에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곳에 한 건이 당첨된 경험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총 2번이 당첨된 거죠. 저도 신기하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너무 기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적지 않은 계약금을 어찌 넣어야 하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행복한 걱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약 점수가 낮아서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부지런히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점수가 낮아도 추첨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느낀 거죠. 물론 당연히 점수가 높은 게 당첨 확률은 높지만 점수가 낮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청약 시 준비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청약 통장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예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하라고 하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모든 신규 주택 분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청약 통장이에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고요. 청년일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으니 이걸 가입하시는 것이 더 혜택이 많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제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한 건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집과 관련된 청약 기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만 29세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복무 기간은 6년이 인정이 되고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금리 우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가 적용이 됩니다. 둘,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고요. 셋, 소득공제. 현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한데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의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형, 일반형 모두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 최고 한도는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가능해요. 공제 한도가 240만 원이라는 뜻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24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여러분이 받는 공제 금액은 주택 청약 저축에 매월 얼마씩 납부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특히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해두면 청약 가점이라는 점수가 쌓여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점수일 경우 먼저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은 요즘 로또 당첨이라고 하죠.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도 한 걸음, 세금 절약도 한 걸음, 2배의 혜택을 한 번에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참,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훗날 당첨되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정산해서 다시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저도 세금을 조금 뱉어냈었습니다. 둘째, 지역별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근에는 예전보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2회 이상의 납입 횟수가 요구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가입이 기간이 있어야 되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 또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지역별 예치금액인데요. 이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가장 인기 있는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 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135제곱미터 또 모든 면적 가능한 예치 금액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위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레미안, 두산 위브, 힐스테이트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건설사에서 만드는 아파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1순위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구가 세분화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약저축,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분당,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있고요. 청약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성남, 광명, 세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부산이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등본상 세대주어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해당 시 거주가 1년 이상 된 경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 금액이 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주택 청약, 민연주택, 청약 자격 및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래 비율에 따라 청약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당첨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 원하는 면적의 크기의 여부, 투기지역인지 청약 과열지구인지, 수도권 내에서 공공택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다 유리한 지역에 지원을 해보시면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겠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저의 경우에는 가점은 높지 않았지만 상당히 낮은 편이었죠, 사실. 그런데 서울에 당첨된 아파트는 프리미엄 받고 팔았고 인천의 아파트, 오피스텔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많은 것이 이미 빌트인 되어 있고 사이즈가 아파트 사이즈인 아파텔도 인기가 많으니까 오피스텔도 놓치지 말고 청약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와는 별개로 청약 통장이 있다면 보통 100만 원을 신청 시 납부하고 당첨이 되면 진행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를 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둘 다 지원했다가 아파텔만 당첨된 케이스였어요. 그 외에도 제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본인의 상황도 변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귀찮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도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1주택일 경우에도 또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여러 채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기회를 꼭 누릴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노주택 청약을 또 넣고 있는데요. 조건이 맞춰지고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넣어볼 생각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지역별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로 가점과 추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